자, 이번에는 문답형으로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부정맥이 있는 환자. 부정맥이 있다는 말은 맥박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요. 주로 또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요, 심장 혈압이 어떻다? 낮아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주로 관찰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저혈압입니다. 단답형으로 그냥 하나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맥류 그리고 정맥염 두 가지 한번 구별해 볼게요. 이 문제는 어디서도 나와요? 모성간호에서도 나올걸? 모성간호에서도 정맥류 나올 거고, 기본간호에서도 혈전성 정맥염 이런 말 할 때 정맥염이 물었어요. 그럼 이때 정맥류와 정맥염을 한번 두 가지를 비슷하게 정맥 들어갔으니까 비교를 해본다면 정맥류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림에서 어떻게 돼요? 혈관이 불룩불룩불룩불룩 튀어나온 거. 이걸 우리가 정맥류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동맥혈관이 머리 쪽에 지나가는 뇌동맥 혈관이 풍선 꽈리처럼 튀어나오고 동글동글동글한 게 된 걸 뭐라 그래? 동맥류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혈관 기형 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 정맥류는 이렇게 혈관이 삐죽삐죽삐죽삐죽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오래 서 있는 직업들한테 맞거든요. 그럼 오래 서 있으면 생각해봐요. 내 몸에 이렇게 있었는데 또 끝까지 힐까지 신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의 위에 피들이 밑으로만 쏠려. 밑에 있는 피들도 순환이 되려면 올라와야 되는데 누르고만 있고 발을 올리고 있지 않으니까 내려간 피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지. 그럼 이때 피들이 밑으로 막 쏠리니까 혈관이 어떻게 되면 불룩불룩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저도 이제 이 옷도 이제 못 입겠어. 그러니까 어때 돼요? 불룩불룩불룩 튀어나오잖아. 이런 것처럼 아래쪽으로 쏠리니까 혈관이 불룩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거가 정맥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밑으로만 압을 누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고, 그리고 조이는 옷 입지 마라. 피하라는 거죠. 불룩불룩 밑에만 쏠리니까. 그리고 이때 운동도 그냥 적당한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맥류는 밑으로 쏠리기만 하고 위로 못 올라오는 거니까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올려야 피를 위로 올라오지. 그래서 키워드는 다리를 어떻게 한다? 올려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혈관이 불룩불룩불룩 밑으로 쏠려있는 혈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스태킹을 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스태킹을 이렇게 위로 끌어 올려야지만 밑으로 쏠린 걸 위로 끌어 올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낮에는 어떤 걸 신는다? 활력 양말 또는 활력 스타킹 그걸 신고 낮에 활력 스타킹을 신고 그 다음에 쏠려있는 피들을 우렬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렬을 막으려면 따뜻하게 해야 피가 흐려져. 그래서 온수로 주욕 같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정맥류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지 정맥류만 떠올리는데 모성간호에서 어떤 것도 나왔냐면 정맥류는 혈관이 불룩 튀어나오는 게 정맥류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항문 쪽에도 혈관이 있는데 변을 본다고 힘을 하고 줄였을 때 나오는 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정맥류야. 그것도 정맥류야. 치질도 정맥류예요. 그럼 이때 치질도 정맥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를 막으려면 변을 볼 때 힘을 주는 거지. 힘을 줘야 혈관이 나온다니까. 그게 정맥류라니까. 정맥류가 하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항문 쪽에 치질도 정맥류거든. 그래서 변을 볼 때 힘을 주지 마라. 그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꽉 끼는 신발, 조이는 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칼슘도 그렇게 좋진 않아. 왜 그럴까요? 칼슘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보다는 혈액을 응고시키니까 순환이 더 안 되고 피가 떡진단 말이야. 그래서 칼슘도 좋지 않고 그 말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고른다면 오래 서 있지 마라.
놓이는 옷 입지 마라. 그리고 다리는 올려요. 낮에 탄력 스타킹 신어라. 변을 볼 때 힘주지 마라. 꽉 끼는 신발 신지 마라 하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고, 반면 정맥염은 정맥류랑은 달라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어디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정맥혈관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 보세요. 여기 이쪽 길이 정맥혈관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쪽 길 따라 라인 따라 딱 각게 염증이 생겼지. 그래서 정맥혈관에 염증이 생긴 거를 정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생기냐면요. 오랫동안 가만히만 누워 있었을 때, 우리가 비공간호할 때 수술하고 나면 24시간 지나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그거를 네 글자로 도기이성이라고 했거든. 그럼 왜 24시간을 안정을 하더라도 하루 지나면 움직여야 되냐면 이런 거 생길까봐. 그럼 이게 왜 생긴 거다? 가만히 있으면 피가 순환이 안 돼서 피떡이 혈관 안에 고인다고. 피떡을 뭐라고 그랬어요? 혈전. 그럼 그게 혈관 안에 고여 있으면 감염,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염증을 뭐라고 한다?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가 정맥염 그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맥염은 조심하실 게 안 생기게 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안 생기려면 움직여야 돼. 그죠? 그거를 네 글자로 조기 이상 움직여야 돼. 안 생기려면. 그런데 지금 나온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떤 거다? 이미 생겼어. 그 말이에요. 예방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움직이는 거. 조기 이상 같은 거고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겼다면 그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안 생겼을 때는 움직여야 돼. 근데 이미 염증이 생겼을 때는 염증일 때는 안정이에요. 그 말입니다. 안정. 그 다음에 이 혈전이 피가 떡진 거잖아. 그럼 피가 떡져서 염증이 생겼는데 아까 진맥염은 마사지가 좋다 나쁘다? 안 좋아요. 안 생겼을 때는 해도 되는데 이미 생겼다면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문질러주면 피가 떡진 피떡이 어떻게 될까? 막 나름대로 돌아다녀.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일 때는 마사지 하지 말고 만지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안 생기려면 움직이는 게 맞지만 이미 생겼다면 만지지도 마사지도 하지 말고 가만히 냅둬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염증 생긴 부위는 올린다 내린다 올려요. 올려줘요. 그리고 또 이때 염증이 아주 초반일 때는 뭐도 해준다? 얼음 주머니도 돼요. 너무 아플 때는. 근데 나중에는 뭐를 한다? 오늘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비슷한 게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모성 간호할 때 폐연부 절개한 부분 있지. 폐연부 절개한 부분. 그럼 아기 출산한다고 폐연부 절개한 부분을 꿰맸잖아. 그럼 꿰맸으니까 24시간 당일은 그 자리가 부어있어. 부어있고 아프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를 댔어요? 얼음 주머니.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열램프 자욕해줬어. 따뜻하게. 그래서 이때도 염증 초반에는 얼음 주머니, 나중에는 온습포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니까 이거는 혈전이라고 했잖아요. 혈전성 정맥염. 그럼 혈전 피가 떡지지 않게 하자. 그럼 피가 떡지지 않게 하는 약이 헤파린, 와파린, 포마딘 이런 말을 했거든. 그 약이 뭐예요? 항응고제. 응고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말고 그 염증으로 균이 감염이 됐다면 상황에 따라서 항생제 쓸 수도 있겠고 그 말입니다. 자, 또좀 읽어볼까요? 정맥염일 때는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미 생겼다면 가만히 냅둬요. 움직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냅두고 다리는 올린다 내린다 올려요. 정맥류에서도 올리고요. 정맥염일 때도 올려요.
구별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 정맥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뻘겋게 되지 않고 모르겠어요. 장단지가 막 땡기면서 아파요.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했어. 그럼 그때 이 환자 다리를 이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발목 있는 거를 앞으로 꺾어요. 앞으로 이렇게 꺾는다는 말은 이렇게 꺾고 이렇게 뒤로 챙기고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렇게 꺾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진단지 있는 데가 종아리가 힘겨요. 막 이렇게 당겨버리니까, 꺾어버리니까, 당겨요. 그리고 또는 얘를 이렇게 아래 쭉 당겨버리면 여기 진단지 있는 데가 당겨서 환자가 아픔을 느껴요. 그럼 이러한 검사를 뭐라고 한다? 호만징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위에 거 제가 보라는 거 좀 봐주세요. 정맥염이라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보시고. 자, 이번에는 순환기계 질환을 좀 볼게요. 그럼 순환기계 질환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서서히 들이우는 죽음의 그림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다? 고혈압이에요. 그럼 고혈압은 위험한 건 아닌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살면 그림자가 뒤에서 나를 덮친다고. 그 그림자가 누구다? 죽음이라고. 그 정도로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고혈압은 정상 수치가 수축기를 봤을 때 수축기 혈압이 얼마예요? 90 이상 잘 돼. 90이 안 되면 뭐예요? 저혈압이야. 그래서 우리 체열 금지 대상자 할 때도 90이 안 돼도 안 뽑아. 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90이 안 되면 안 뽑아요. 그래서 정상은요. 90부터가 정상이야. 그래서 내가 혈압이 100에 얼마다, 90에 얼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셨죠? 그래서 90 이상인데 제가 파란색 글씨로 표현을 해놨어요. 정상은 120에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120에 80. 그걸 생각해. 120에 80 정상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정상을 물을 리가 없겠지? 정상은 그죠? 그럼 정상 바로 위에가 조심하세요. 경고하는 거야. 그 경고하는 것도 난 안 외울 것 같아. 130에 80 미만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고혈압이라는 말을 쓸 거냐면 140에 90.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140에 90 이 말 나오면 고혈압 전 단계다. 알수 있건 여러분 아까 수축기가 140에 90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140에 90이 조금 안 되는 그거니까 고혈압 전 단계. 그래서 140에 90 미만은 고혈압 전 단계예요. 그 다음에 140에 90이 넘었어요. 그럼 140에 90 이상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혈압이에요. 그 고혈압을 1기, 2기 이렇게 나눈다면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고혈압 1기는 140에 90이 넘기는 당연히 넘어요. 고혈압이란 말 썼으니까. 그런데 160에 100이 안 되면 1기. 160에 100이 넘으면 2기예요. 1기가 나왔나 2기가 나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많이 혈압 재는 거 옆에 붙여놨잖아. 병원에 가면 그래서 자동혈압계 요 숫자는 배워주실 거. 더하면 예를 들어서 140에 90이 안 된다. 전 단계 고혈압 140에 90 이상부터가 고혈압이니까 140에 90이 안 된다. 전 단계. 그 다음에 160에 100이 안 된다. 1기. 160에 100이 넘는다. 2기.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아두는 것 같아요. 세 가지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협심증이에요. 자, 협심증 하면 여러분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진 거야. 그때 관상동맥을 확 넓혀주는 약이 뭔데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거죠. 어떻게 투여한다? 설하에 투여한다. 그 다음에 이때 3번에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관상동맥이 폐색이라는 말은 막혔어요. 막혀서 그쪽으로 혈액이 아예 안 가요. 그래서 심장이
끊어질 듯이 아파요. 그 질환을 뭐라고 한다? 심근경색증이에요.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진 거고요. 관상동맥이 폐쇄, 막힌 거는 뭐라고요? 심근경색증이라고요. 그럼 이때 심근경색증일 때는 어떤 간호를 합니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순서대로 외울 건 없어요. 어떤 심근경색증 환자가 숨을 못 쉬고 힘들어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1, 2, 3, 4에서 뭐를 해줘야 될까? 숨쉬기가 힘들어한다고 했으니까 산소를 주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심근경색증, 협심증, 안구에 심한 타박상 입었다면 절대 안정이 됐잖아. 절대 안정.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심근경색증 환자가 엄청나게 심한 흉통을 호소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아파도 쇼크로 죽어요. 그럼 이때 엄청나게 심한 흉통을 호소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1, 2, 3, 4 중에서 뭐가 급한 거야? 안 아프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약이 들어간다? 몰핀. 얼마나 아프면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중에서 얘가 1위, 2위에 속해요. 1,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통증 완화를 위해서 몰핀을 줄 거예요. 근데 이 몰핀을 보기에서 근육 주사한다 하면 X야. 근육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준다? 정맥으로 주셔. 그래서 근육 주사라는 말하면 안 돼요. X. 그다음에 심근경색증은 이번에 절대 안정이죠. 그럼 절대 안정인데 이때 변을 본다고 힘주면 심장이 부담이 되겠지. 그러면 변비가 있다면 변비약을 줘서라도 절대 안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면 심전도 체크해야 되겠죠. 심전도. 그럼 이때 심전도는 금식해요 안 해요? 금식 안 해요. 그럼 심전도는 앉아서 재도 돼요? 누워서 재야 돼요? 누워서 재야 돼요. 그럼 심전도 할 때 말하거나 하는 거 하지 말아요. 그죠? 하는 거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심근경색증은 뭔데요? 관상동맥 혈관이 막힌 거야. 막힌 거야? 그 피떡이 졌어요. 막힌 거야. 그럼 이때 피떡이 지면 안 되잖아. 그럼 피떡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피떡을 녹이는 약을 뭐라 그래? 항응고제 이렇게 말하겠죠. 항응고제를 투여하겠습니다. 헤파린, 와파린 또는 포마린 전부 다 항응고제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덤핑 증후군이에요. 덤핑 증후군 중요합니다, 여러분. 덤핑 증후군은 성인간에서 거의 족보처럼 많이 묻는 문제가 돼요. 그럼 덤핑 증후군은 일명 뭐라고 한다? 급속 이동 증후군이에요. 우리가 가격을 갑자기 인근 가격보다 낮춰버리면 흔히 뭐라 그래? 덤핑 친다. 덤핑 이런 말하죠. 덤핑은 내려가는 거를 덤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했을 때 나타나는 거다? 위를 잘라냈을 때. 그럼 위를 잘라냈는데 음식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원래 위에 음식물이 일정 시간 머물러야 되는데 위가 없다 보니까 잘라내서 좁다 보니까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도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위를 잘라내는 자가 절제하는 자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10분 뒤에 갑자기 복통, 그 다음에 땀을 흘리면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 오심, 구토, 복통을 호소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가? 급속 이동 증후군이에요. 그럼 이거는 갑자기 식체한 것, 급체한 것처럼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 그럼 이 사람은 위를 잘라내서 나타나는 합병증인데 이거를 막으려면 위에 조금이라도 머물러야 돼. 급속하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위에 머무른다는 말은
흔히 우리는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 우리 여러분,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밥 먹거나 뭐라 그래요? 뭣도 씹어 먹을 수도 있다면서 금세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랬지. 왜? 소화가 금방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소화가 금세 되면 안 된다니까? 너무 깊이 내려가서 문제니까. 그러면 흔히 우리는 소화가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 급속 이동 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이때 예방법은 이제부터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밥 먹을 때 앉아서 먹으라 그래요? 누워서 먹으라 그래요? 앉아서 먹으라 그러죠. 누워서 먹으면 하나, 이러지.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돼야 된다니까? 그럼 앉아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 그런 방법 하면 안 돼. 누워서 먹어야 돼. 그럼 누워서 먹는 방법을 옆으로 누워서 먹는 거를 시기 또는 같은 말로 행와위 같은 말이에요. 행와위로 식사예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우리는 소화가 잘 되려면 좀 걸어 다녀야 됐어. 근데 이 사람은 걸어 다니면 급하게 내려가 버린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떡할까? 식사하고 다리 누워. 일어나지 마. 2, 30분 동안 그대로 누워있어. 그러니까 먹을 때도 누워있고, 밥 먹고 나서 누워있어. 소화가 안 돼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식사할 때 우리 애들 막 반 비벼 가득 있으면 뭐죠? 막 물 먹으라 그러지. 넘어가라고. 근데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돼야 되니까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 물을 먹지만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국물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밥 먹을 때 국물하고 밥 말아 먹으면 안 좋다고요. 소화가 안 좋아요. 그리고 식사는 횟수를 어떻게 한다? 한 번에 먹어서 푹 내려가는 것보다 찔끔 먹는 게 좋아요. 소량씩 승질량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흰죽이나 이런 걸 먹었어? 내가 위가 안 좋아서 흰죽을 먹었어? 그럼 흰죽을 먹었을 때랑 저녁에 고기 그득하게 지방기 있는 거 먹었을 때랑 언제 그 다음날 공복감이 배가 빨리 꺼질까? 흰죽 먹었을 때요. 고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배가 아직도 좀 그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되어야 돼. 그러면 흰죽은 돌아서면 배가 꺼진다니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다고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덤핑 신드롬을 막으려면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야 돼. 우리가 흰죽 이런 게 전부 다 뭔데요?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떡할까요? 지방은 많이 줘도 상관없어요. 금기가 아니라면 기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이에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냥 고단백 줘도 돼요. 단백질은 고단백인데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금기가 아니라면 많이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위를 잘라냈다잖아. 이 사람은. 그럼 위를 잘라내면 비타민 B 몇 번? 12번.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생기는 빈혈이 뭐였다? 악성 빈혈. 그래서 위를 잘라낸 사람은 악성 빈혈을 조심해야 되겠고, 악성 빈혈 환자는 위암을 조심해야 되겠다. 악성 빈혈을 조심하자.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는 거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궤양입니다. 그럼 이 궤양을 소화성 궤양이라고 있는데 소화성 궤양에 3종 세트가 있어. 3종 세트가. 그럼 소화성 궤양의 3종 세트가 첫 번째가 12지장 궤양이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위궤양이 있고요. 드물지만 식도 궤양도 있어요. 이 3종 세트를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소화성 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소화액을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벽을 헐키는 거야. 그게
소화성 궤양이에요. 그럼 이때 12지장벽을 막 긁어서 상처를 내면 그걸 뭐라고 한다? 12지장 궤양. 위벽을 상처를 내면 위궤양, 식도궤양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1번 기출문제죠. 어느 궤양이 가장 많다? 12지장 부분이 가장 많이 생긴다. 위가 아니에요. 12지장 궤양이 가장 많이 생겨요. 그리고 궤양은 여러분 위궤양 생긴 사람들 봐봐. 그 사람들이요 좀 예민할까 아주 그냥 단순할까 예민해요. 궤양 있는 사람 치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궤양 있는 사람 치고요 뚱뚱한 사람 없어. 예민하고 약간 섬세하고 꼼꼼하고 날카롭거든. 그래서 이때 간호는 어쩌면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안 그래도 받는데 안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술, 담배 어찌해야 된다? 금주, 금연이에요. 이때 금주, 금연은 가스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주, 술, 담배가 금주, 금연하고 식사는 어떻게 한다? 부드러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섬유질이 적은 식사. 왜요? 설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아파서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어. 단백질은 고단백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어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질환에서는 전부 다 소량씩 자주 먹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어떤 거를 피해야 되냐면 홍차 이런 거 안 좋아. 카페인 안 좋거든요. 홍차, 탄산음료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안 좋을까? 우유 안 좋은데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유 복용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아요. 우유 자체가 안 좋아요. 궤양이 있을 때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아파서 미치겠어요. 궤양 심하신 분들은 미치겠대. 그럼 이때 아플 때 진통제 있죠? 그럼 진통제가 하면 해열 진통제 하면 아스피린 그리고 또 아세타아미노펜이라고 해서 하이레놀 있잖아. 그럼 이때 어떤 거는 쓰면 안 된다? 아스피린은 쓰면 안 돼. 그래서 궤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스피린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이 아스피린은 왜 안 돼요? 이 약의 부작용이 피가 나거든. 아스피린은 피가 나거든. 그래서 어디에 굉장히 상극이다? 위궤양의 상극이야. 위가 안 그래도 헐어서 상처가 났는데 아스피린까지 하면 출혈 생길 수가 있었어요. 아스피린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소화성 위궤양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심한 배통을 호소하면서 배가 복부가 판자처럼 단단해졌다. 나무 판자처럼 단단해졌다. 이 사람에게서 의심할 수 있는 합병증은 보다 여러분 배가 판자처럼 단단해졌다는 말은 터지기 직전이에요. 뻥 터지기 직전에 혼자처럼 단단해지거든. 그러면 이때 뻥 터지는 걸 뭐라고요? 천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궤양 환자가 복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복부가 환자처럼 단단해졌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다? 천공을 의심하는 거예요. 천공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자, 여러분들도 공부 지금 하시는 분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 생긴 분 없어요? 스트레스 있는데, 이거.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이것도 스트레스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기기도 해요. 그럼 이 역류성 식도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이 막 빠져요. 그럼 여러분 없는 거 맞는가 보다. 살이 막 빠져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일 때는 1번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도저히 아파서 먹지를 못하고 역류하니까 못 먹어요.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소량식 자주 전부 다 급속 이동 증후군도 소량식 자주 소화성 궤양도 소량식 자주 역류성 식도염도 소량식 자주예요. 하고 이때 금지하는 음식은 외우지 않아도 위하고 관련 있고 식도 소화기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기름진 거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술 안 좋고요. 담배, 커피, 초콜릿, 새콤한 과일 안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
탄산음료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리고 아파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화성 궤양도 아파서 먹을 수 없었는데 단백질은 그 대신 어떻게 했어? 고단백이었어. 이 역류성 식도염일 때도 고단백질 식품을 섭취해요. 그 다음에 이때 식사 도중에 물을 먹지 말아요. 왜요? 여러분, 역류라는 게 뭔데? 자, 뭔가 여기 있다면 위에 쪼매주는 근육이 있고 밑에 쪼매주는 근육이 있지. 그리고 위에 있고 쪼매주는 이 근육은 식도 그 다음에 위인데 쪼아주고 있지. 이 근육이 국문골략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물 같은 거 많이 먹어주고 이러면 역류니까 전부 다 위에 있던 음식물들이 역류해서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가 더 좋다고요. 그래서 식사 도중에 물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결론 식사 중에 물 먹지 말라는 거 우리 정리해보자. 아까 뭐였어? 급속 이동 증후군 and 역류성 식도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섬유질은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변비가 안 좋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배에 힘을 주면서 하고 힘을 주면서 여기 쪼여져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거든. 그래서 변비 안 생기게 섬유질을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앉아서 식사하고 누우면 안 좋아요. 누우면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으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가 쉽거든. 그 말이고요. 그리고 취침하기 2시간 전에 음식 먹지 말고 자 9번 줄거주면 상체를 약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상승시키는 게 좋아요. 즉 똑바로 누워버리면 역류하기가 쉽거든요. 그 말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어, 되게 중요한 질환에 속해요. 요즘에 잘 물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자, 이건 여러분 이름에서 한번 볼까? 이름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에서 뭐가 느껴져? 뭔가 좀 막혀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숨 쉬는 게 힘들 것 같죠? 맞아요. 호흡곤란이 엄청 심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호흡곤란이 심하냐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가래가 엄청나요. 가래가 많아요. 그러면서 가래도 많고 기침도 많이 해. 그럼 이거는 주로 누가 많이 생길까? 오랜 시간 삼식감면. 여러분 삼식감면이 뭐였어? 공중보건에서 폐암 고위험군 할 때 삼식감면이라고 했죠. 하루에 삼갑을 빚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을 피운 사람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삼식감면은 기준일 때 30년이야. 근데 이 사람은 하루 2갑 피워. 그럼 어떻게 될까? 15년이 되는 거야. 하루 3갑은 그냥 죽는 거지 뭐. 그거 계산할 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A형과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심한 가래, 객담, 그리고 기침, 호흡곤란. 그걸 호소할 거야.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가래가 무지 많으니까 습도를 더 준다, 안 준다? 더 줘야 돼. 가습이에요. 그래서 습도를 얼마 정도로 줄까? 50에서 60%. 원래 쾌감을 느끼는 습도는 몇 프로인데요? 40에서 60%는 아닌 쾌감 습도는 보건관에서 쾌감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호흡기 환자는 얼마로 준다? 50에서 60%로 가습을 많이 줘야 돼요. 이유는 그래야 가래가 묽어져서 잘 나오죠. 객단 배출을 촉진하려고.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쉬기가 힘들 거니까 산소를 이빨 주고 싶어. 그쵸?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늘 자기는 산소가 들어있는 방이라고 친다면 산소가 조금 든 좁은 방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 번에 입원했을 때 많이 주면 퇴원해서 다시 좁은 데로 가면
더 답답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적은 양으로 살아가는 거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고농도의 산소를 준다? X예요. 고농도가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돼요. 고농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고농도로 산소가 들어가는 건 산소 마스크 같은 거야? 산소 마스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또매도도 될 때는 우리 어떤 걸로 줬어요? 코로에서 주는 거죠. 코 삽입관, 콧구멍에 약간 걸치는 거. 코 삽입관, 귀가 휘물락 이런 걸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됩니다. 코 삽입관, 다른 말로 비강 캐뉼라 이런 붙은 말이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산소를 준다? 코 삽입관, 투여 방법 중에서 코 삽입관 또는 이거를 같은 말로 비강 캐뉼라 이렇게 말했죠. 이걸 통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볼까?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때 호흡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들여 마시는 숨을 뭐라 그래요? 흡기, 내쉬는 거를 날숨을 호기라고 한다면 들여 마실 때는 입으로까지 다 들어 마시고 그렇게 마시지 마시고 조금만 들어 마시자. 입은 하지 말고 어디로? 코로만 마실게요. 코로 입은 다물고 입은 입까지 벌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입은 그냥 다물고 코로만 흡기 들여 마셔요. 그럼 들여 마신 다음에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 찌꺼기를 천천히 내뱉을게. 조금이라도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려니까. 그럼 내쉴 때는 어떻게 한다? 입술을 오므려서 입을 오므려서 한 번에 후 내쉬지 마시고 입술을 오므려서 하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자, 어디로 숨을 쉰다? 코로만 들여 마셔. 내쉴 때는 천천히 입을 모아서 내쉬는 거, 호흡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이때 이 환자는 호흡곤란이 엄청날 거야. 그러니까 호흡곤란 체위 하면 무슨 자세요? 반자위가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파울러 자세라고 하겠죠? 그 자세를 취해주고 호흡법을 가르쳐주고 그럼 이 사람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느 정도 심한가 폐기능을 좀 알아볼까 하는 게 폐기능 검사라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폐기능 검사는 질문합니다. 금식인가요? 금식이 아닌가요? 금식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검사 돕기 할 때 금식 안 해도 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심전도 그리고 지금 나온 폐기능 검사, 흉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일반 혈액 검사의 대부분의 피 검사는 금식 안 해도 돼요. 제가 전부 다라고 안 하고 대부분의 혈액 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폐기능 검사, 그리고 심전도, 그리고 일반 혈액 검사의 대부분은 금식 안 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환자는 가래가 엄청 많고 기관지가 막 좁아져 있어. 그럼 이때 기관지가 좁아졌으니까 뭐를 줘야 될까? 기관지 확장제를 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기관지 확장제 하면 이름들을 다 떠올려보면 미, 노, 여러분 45 남았는데 아미노필린 하는 거 기관지 확장제죠. 또 만약에 천식 발작이다. 엄청 심각하게 지금 천식이 심하다. 그럴 때는 확장제 중에서 에피네프린 이라는 약이 있고 또 흡입하는 거 소화 천식이나 주로 흡입하실 때 쓰는 약이 뭐예요? 벤토린이죠. 벤토린은 다른 이름으로 살부타몰이라고도 하죠. 살부타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게 확장제예요. 하나도 여기 세 개만 알아두시고 혹시 나는 조금 더 되겠다 하면은 에피네프린 할 때 액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에페드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안 된다면 세 개만 알아.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벤토린이라는 거예요. 확장제예요. 이거 주고 가래가 엄청나요. 그럼 가래를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가래 없애는 약 거담제.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약한 쪽에 질병이 오면 약한 쪽을 공격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편도가 약하면 감기만 걸리면 어디로 온다? 편도선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귀가 중이염이 잘 생기면 코감기 걸리면 중이염으로 바로 가는 것처럼. 그럼 이때 독감에 걸리면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치명적이야. 코로나 때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폐질환자들이.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독감 예방접종은 무슨 면역이에요? 주사를 맞은 거죠. 인공.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를 넣어준 거죠. 인공, 능동 면역인 거죠.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 되셨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오른쪽에 보면 기관지 천식입니다. 자, 기관지 오른쪽에 천식은 중요한 호흡기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럼 천식은 증상이 뭐냐면 호흡 곤란이에요. 천식을 다른 말로요, 아스마 이래 말하는데 그게 질식할 것 같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곤란이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숨을 쉬는 모습에서 특이해요. 어떠냐면 봐봐요. 내가 숨을 내쉬는 날숨일 때 어떠냐면 소리가 나. 숨을 내쉴 때 하고 내쉴 때 진짜 천식이 아니니까 흉내를 못 내겠는데 소리가 난다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색색거리는 천명음이 들린다 이래 말하면 천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천식은 기관지가 어때요? 숨을 못 쉴 것 같아. 막 좁아져가지고. 그럼 이때 기관지 확장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기관지 확장제 아까 뭐였다? 아미노필린이죠. 그런데 그 천식이 평소에 아미노필린 정도로 써도 되는데 너무 심한 상태다 하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에피네프린이 들어갑니다. 에피네프린 들어갑니다. 천식 발작일 때는. 또는 확장제 중에서 흡입하는 용도로 쓸까요? 살부타몰, 벤토린이라는 거. 이것도 확장제죠. 그리고 여러분, 천식은 내가 멘탈이 있는데 갑자기 천식이 생겼어. 그러면 환자가 힘들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럼 이때 천식은 흥분하거나 불안하면 천식이 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식은 청소년들이 예민하게 싸우거나 흥분하면 천식이 생기거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천식에 있으면 천식이 더 악화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진정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바비탈이라고 적었는데 그까지 그냥 못한다면 확장제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실 것.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살부타몰, 다른 말로 벤토린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호흡이 힘들다면서. 그럼 호흡이 힘드니까 뭐 줄까? 외우지 않아도 산소 주겠죠. 그리고 이때 천식은 여러분 알레르기 때문일까요? 알레르기와 상관없을까요? 알레르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아 가족 중에 천식이 있다면 분명히 부모님들 중에서 알레르기가 있을 거야. 천식은 알레르기예요. 그럼 천식은 알레르기인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인자가 있겠지. 나한테 맞는 거. 예를 들면 꽃가루, 진먼지, 그리고 동물의 털 이런 거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인자를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겨낼까요? 피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인자를 알레르겐이라고 했는데 알레르겐을 어떻게 한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알레르겐을 제거한다 이 말은 피하라는 거야. 꽃가루면 꽃가루 피하고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 회피요법이라고 하지. 그래서 회피요법은 피하라. 알레르기 인자를 피하라. 이런 소리예요. 회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래가 엄청나요. 그럼 가래가 엄청날 때 가래가 잘 나오도록 체위를 취해주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체위배액 기본 간호에서 체위배액은 일정한 체위를 취해서 배에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거 체위배액. 그 다음에 물리요법은 어떤 건데요? 환자의 등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진동을 줘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물리요법이에요. 그러면 이때 체위배액이나 물리요법은 이 두 단어가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 가래, 분비물 이런 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습도 제공하고 그리고 천식은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마. 금연해야 돼. 그리고 피곤하면 천식 심해. 바로 금지.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를 금지한다는 말은 흥분하거나 예민하면 천식은 악화돼요. 정신적 피로 금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약물에서 뭐를 줬어요? 진정제가 들어갔잖아. 그리고 천식이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감기 걸리면 안 돼. 감기 걸리면 자기가 약한 천식에 더 노출이 돼서요. 더 악화돼.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을 막아줄게요. 그리고 이때 기관지를 넓혀주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호흡기 치료하는 저용량 연무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호흡기 치료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